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사업가의 계획안이 나온 거죠. 사회사업가의 계획안이 나왔으면은 이제 당사자와 만나서 계획을 확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측이 주도하고 결정하시도록 가져가긴 하되, 그리고 당사자 측에 적극 설명하고 상의하고 제안해서 계획을 세우시도록, 그리고 당사자 측이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도록, 그리고 기관용 공식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거. 계획서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용 공식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데 오늘은 요거 안 할 거예요. 요건 지난번 저희 요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야기 나눴던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다르게 보이도록 할 것인가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사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건 아니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당사자가 여건을 살피고 최종 결정하시도록 하게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파악한 생태체계 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사업가가 탐색하고 계획도 세웠었던 그 인과지도나 관계망 지도나 하는 것들까지 여건까지 같이 당사자가 살피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체계의 강점, 그리고 관계, 그리고 필요와 욕구, 사회사업가가 탐색한 내용을 당사자 측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설명 듣고 난 다음에 계획 목록 수립은 당사자가 주도로 결정하도록. 예. 일단은 설명 드리는 거예요. 설명 드리는데 설명 드릴 때 막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여쭙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잘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그래서 나 이거 잘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본인이 인지하시도록, 인식하시도록 하시면 좋겠고, 혹시 이웃에 누구누구님 알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고 얘기하실 거고, 모르고 있다면 모르고 있다고. 근데 알고 있다고 하시면 또 뭘 여쭤보면 돼요? 그분은 뭐 잘하세요? 라고 여쭤보고, 잘하는 거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 그런 거 잘하는 거 같지 않으세요? 라고 계속 질문으로 여쭤봐서 본인이 찾아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는 맞겠다 싶고요. 그런데 찾기 어려우면은 그러겠지만 가능하면은 질문 형식으로 해서 본인이 더 이야기 풍성하게 하시도록, 제가 여러 번 만났을 때 비타협적인 분들 외에는 이렇게 질문으로 여쭤보면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저보다 더 오래 사셨던 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으로 여쭤보는 게 더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사회사업 잘 하시려면 질문으로 하시면 좋겠고, 설명하기보다 질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되, 그렇게 여쭙고 본인이 설명하시고 본인이 이야기하시도록 하려면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누굴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랑. 예. 할 수밖에 없고요. 사례 관리할 때도 당사자 모시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지난번 보여드렸던 반장회의,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에서 반장분들이 모여가지고 사회교육 반장회의 하는데 안건 드릴 때에도 충분히 설명드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결정하시도록. 설명 안 해드리고 정보를 전혀 드리지 않고 결정하시라고 하면 대부분 난감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안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는 친절한 방식이고, 그 친절한 방식으로 말씀드려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연결거리들을 만들면서 본인들께서 훨씬 더 많은 결정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주민 모임이신데 당사자 모임이세요. 동네인데 여기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겠다고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보도블록 중에서 이런 것들을 뭐 파여있으니까 이런 거 고쳐보자고 하는 것들도 계획을 세울 때에도 같이 다니면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도록 도와드리고, 계금 이동인가? 여기 부산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뭘 고치면 좋을지 본인들한테 설명드리고 본인들이 결정하시도록 하도록 돕는 거죠. 이렇게 하되 정보는 드리되 답을 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은 정보는 현황은 말씀드리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 여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말을 해버리는 순간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 안 하실 가능성이 있어지기 때문에 이거 기관에서 많이 겪으시잖아요. 관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거랑 다른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계획을 먼저 여쭈을 때 뭘 여쭈면 좋겠냐면 잘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해보면 좋을 계획이 있으신지 라고 하는 거 여쭈시되, 여쭈고 난 다음에 어색함을 깨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거든요. 만났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색하면은 5초를 참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내가 이 분위기 좋게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침묵도 근육 훈련 하시면 좋겠고,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다라는 메시지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굴 표정도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내가 기다리고 있다.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막 끊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여쭐 때 어떤 거 하냐면, 조금이라도 가능해 보이시면 다 적어 보시라고. 직접 적어 보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본인이 적기 싫다 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하시면 제가 적어 보겠다고 라고 하되,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비판하고 평가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아이디어 시간과 평가 시간을 아까처럼 분리하시는 거. 그래서 비판 없이 안전한 환경으로 풍성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예시로 하나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집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냥 다른 걸로 예시를 해볼게요. 집 열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해요.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당연하죠.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얘기해요. 집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쇠를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열쇠를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적으시는 거예요. 농담으로 이야기했어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적으려고 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그건 내가 농담으로 한 거라고. 그럼 농담이셨냐고 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지하게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해져요. 열쇠를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혼나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한 저거보다는 나은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그러면 수평적으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얼토당치 않죠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능성 있는 걸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열쇠를 잃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같은 장소에 열쇠를 놓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지 않는 물건에 매달고, 근데 열쇠를 없앤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해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을 잠그지 않으면 어떨까요? 나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를 없앤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전자키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했었으면 이 생각도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즘 열쇠 대부분 다 안 쓰시잖아요. 다 이걸로 쓰시잖아요. 왜요? 문제 정의를, 그러니까 사안 정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라고 프레임을 걸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열쇠는 기본으로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 해보면,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고객의 이건 실화예요.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오래 걸린다는 고객의 항의가 있어서 누군가 얘기해요. 첫 번째, 승강기 속도를 높이면 어떨까요? 오케이. 그리고 적습니다. 두 번째, 승강기 수를 늘리면 어떨까요? 좋아요. 세 번째, 지루하지 않게 하면 어떨까요? 누군가 다르게 생각한 거죠. 엘리베이터가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걸린다고 고객이 느끼는 게 문제다, 사안이다 라고 정해서 이렇게 가도록 한 거죠.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또 파생해서 생각해 보면, 속도 빠른 승강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두 번째, 짝수축만 운행하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저층은 계단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때요? 목이 막 간질간질거려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네.
지금이 80년대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비판조로 놀리는 뼈로 이야기해요. 대신 누구만 기분 나빠요? 말한 사람만. 예. 근데 그렇게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옆 사람들도 무슨 생각해요? 나는 저렇게 비판받고 싶지 않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셔야 돼요. 절대로 목이 간질간질 거려도 절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승강기 수를 늘린다. 저층용, 고층용 2대 설치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근데 누가 또 얘기해요. 한 집에 한 대씩 설치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반응이 중요해요. 예. 뭐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못 봐서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잖아요. 미국의 영화 보면은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자기 집이 나오잖아요. 예,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고성용, 저성용 2대 설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루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뭘 설치하는 거예요? 거울을 설치한다. 그리고 TV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건 세 번째는 제가 낸 아이디어예요. 모델급 승무원을 탑승시킨다. 그러면 지루하진 않죠. 근데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바로 떠올라요? 도원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정신이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일단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선택할 만한 선택 대안들을 나중에 뽑아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듣자마자 바로 평가해버리는 방식으로 가면은 이 목록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냐 하면 당사자가 무슨 얘기를 하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건 근데 그건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가능성 있다 나중에 걸러도 상관없으니까 늦지 않으시다 충분히 들어도 결코 늦지 않는다 다 이야기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 쓸만한 거 선택해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겠다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상의하시되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면 적극 상의해서 보완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더해보면 어떨까요? 아까 나왔던 몇 가지 사안들에다가 이런 거 보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내가 보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근데 사회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점을 찾으라고 했더니 가서 진짜 딱 하나만 찾아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하실 때는 하나 찾기도 급급하시기 때문에 하나 찾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 할 때에도 하나 찾아가지고 오시는 것도 힘드시니까 하나만 딱 찾아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은 갔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목록을 만들 만큼 여러 개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계획을 세우되 그걸로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회사업가가 계획안을 세워놓은 거 있죠. 그것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 형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약점을 보완하는 재건축 관리사무소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만한 동네 만들기라고 했는데 여기 대전에 있는 곳은 뭘 했다고요? 강점을 강화해서 단지 정원 가꾸기나 국화축제 등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시도록 그러면 욕구와 필요는 아까 사례 관리했던 대상이에요. 전문직 일자리, 경제활동 양육. 근데 경제활동과 둘째 양육을 해서 오빠와 함께 비공식 체계와 공식 체계, 상황에 맞는 구직, 권리적 보장 재확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죠.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만약 이거 선택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와드리면 돼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고르느냐 아니면 요거 하나만 있는데 그냥 그거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공부 아까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거 무시하실 필요는 없지만 요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당사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관계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자원 확보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에는 그냥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고 좋은 관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자원 확보도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자원 확보가 필요하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원을
확보해 드리는 방식, 욕구를 따라서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욕구로부터 필요를 파악하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욕구도 탐색해서 몇 가지 욕구들이 상정한 욕구가 여러 가지 중에서 당사자가 그 중에서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서 그로써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